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 거기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3번에 취득식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죠. 예, 그래서 요거는 책을 잠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책 90페이지 한번 보시죠. 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유상승계 취득해가지고 예,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가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 중에서도 역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의 경우에는요, 원칙을 두 가지로 가른다는 얘기죠. 원칙을 두 가지로 갈라가지고, 일반적 취득이라는 것이 있고, 자, 객관적 취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 입증되는 경우에 입증. 뭐가 입증이 되는 거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 자, 그래서 실제 돈 주고 받은 날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입증된 날로 합니다. 일단 여기서 민법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렇죠.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죠. 그런데 세법은 등기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등기는 예외적으로만 적용하는 거고, 그죠? 세법에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취득한다는 말이 결국 언제라고요? 잔금을 지급했을 때요. 아시겠죠? 대금의 전부를 청산했을 때요. 자, 그런데 그 잔금을 지급했을 때로 하는데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입증되면 뭐로 하고요? 입증되는 날로 하고요. 입증이 안 되면 그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가 뭐라고요? 객관적 취득이라고. 자, 입증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느냐?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앞머리를 따서 국, 외, 공, 판, 법 이렇게 5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90페이지에 보면 그죠? 우리 책에서는 국수공판장부 1 해놨죠? 동그라미 그렇게 쳐놨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객공판법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앞머리를 따서 외우는 게 각각 과목마다 억수 많을 거라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죠? 뭐 특별한 특징이 없는 이상 그냥 앞머리를 따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편안하고. 예. 안 그러면 2중, 3중으로 그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국외공판법 이렇게 외웁니다. 국외공판법.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그럼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잔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국가는 알 수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다. 요거는 수입 연장에 그죠? 표시된 날을 그죠? 실제 잔금 지급한 날로 입증되는 걸로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공매경매. 공매경매로서 취득을 하게 되면 경락가액 언제 지급이 되는지 그죠? 법원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판결문이라든가 동그라미 2번 법인장부에 의한 경우에도 잔금 지급이 입증된 걸로 본다. 다만 판결문의 경우에는 그 밑에 줄에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판결문 중에서도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문, 자백, 간주.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증서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외예요, 제외.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런 경우 일반적 취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결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문이라는 것은요, 소송 당사자가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다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판사가, 그죠? 객관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두 사람이 화해를 해서 조소를 꾸몄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두 사람의 의견, 그죠? 합의를 보는 거, 타협을 보는 거죠.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기, 한 사람이 소송을 포기해서, 그죠? 예.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문이 작성이 된다. 그럼 이것도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는 게 아니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판결문이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인락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백간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소송기일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죠? 소장을 보내보다가 계속 출석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 재판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출석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4가지 판결문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판결문이니까 객관적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일반적 취득으로 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2사람이 합의를 봐서 공증하는 게 공증.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뭐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는 전부 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일반적 취득이다.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그때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일반적 취득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국가하고 거래한 것도 아니고 법인하고 거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개인 간의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매매. 자,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의 경우에는 그죠? 계약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날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러면 그때는 취득 시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60일이 경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61일째 되는 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61일째 되는 날. 그럼 왜 하필은 61일째 되는 날이냐? 우리가 민법에서 그죠? 일수를 계산을 할 때 초일을 불산입하고 말일을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계약을 4월 1일 날 했다. 그죠? 그러면 초일을 불산입하니까 4월 1일은 날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4월 2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월 2일을 이제 1일로 해갖고 3일, 4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61일째 되는 날을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5월 달에는 말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4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죠? 61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4월 1일 해서 끝날짜가 1일로 끝이 났죠? 그럼 61일째 되는 날도 끝날짜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1일로 보통 끝난다고. 왜냐하면 달력이 퐁당퐁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달은 하루가 많고 어떤 달은 하루가 적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일만 보면 바로 61일째 되는 날을 쉽게 실무자가 계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60일째 되는 날이 아니고 뭐예요? 60일이 경과하는 날, 61일째 되는 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경과라는 말을 쏙 빼먹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세 날짜보다도 등기등록이 앞서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등기등록일도 취득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어떨 때요? 등기등록이 앞서 있을 때, 선등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응용해서 나오느냐. 자, 보시죠. 각가을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을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을의 취득세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계약상의 내용하고 사실상의 내용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계약서상으로는요. 계약일이 4월 1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은요. 4월 15일로 돼 있고 한 10일로 돼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이 4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잔금은 언제 지급했느냐? 사실상 잔금은요. 4월 29일 날, 그 다음날 지급했고요. 등기를 언제 하느냐면 4월 30일 날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을의 취득세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거래 형태예요. 거래 형태. 거래 형태가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 누구하고 거래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거래했죠. 그 얘기는 개인 간의 매매를 했다고. 아시겠죠?
자, 개인 간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고요? 계약서상 잔금지급을 한다고. 자,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이 언제요? 4월 29일. 28일. 근데 이 날짜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등기라고 비교해야 돼요. 이 날짜보다 무엇이 앞서있으면 등기를 앞서면 등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짜하고 등기라고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월 28일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28일 취득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4월 28일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계약서에. 그죠? 그럼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일이 4월 1일이잖아요. 여기 60일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6월 1일이라고. 근데 요 6월 1일은 또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등기라고 비교한다고. 둘 중 어떤 날? 빠른 날. 그럼 요 날짜하고 등기라고 비교하면 어느 게 빨라요? 4월 30일. 여기 빠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갑하고 거래 안 하고 A라는 법인하고 거래를 했다.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 법인이 개입돼 있죠. 거래 당사자에 법인이 개입돼 있으면 법인 장부에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걸로 본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법인 장부에 잔금 지급이 입증되니까 입증된 날이 언제예요? 4월 29일. 근데 이 4월 29일은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등기라고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4월 29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매매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사례 형식으로. 그래서 매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내용 익히시고,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유형에 따라서, 그죠? 그 내용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유형. 이게 첫 번째 유형이, 그죠?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은 92페이지에 연부취득 나옵니다. 연부취득. 자, 그러면 연부취득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2년 이상에 걸쳐서 돈을 매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연부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액이 너무 크니까 한목에 지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매년 분할해서 지급해서 거래하면 그걸 연부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법인이 부동산을 사기로 했는데 총 3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30억 원을 한목에 돈으로 꽂아주기는 좀 부담스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10억씩 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연부취득이 되는 거예요. 연부취득. 자, 그러면 이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자, 92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3번에 연부취득의 경우는 언제로 한다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날. 뭐만큼? 연부 금액만큼. 자,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밑에 갈로 쳐서 적으세요. 연부 금액만큼이라고 적으세요. 만큼 취득세를 내세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한목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그 금액만큼 조금씩 나눠서 취득세를 징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연부취득에 대한 규정이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금 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징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언제 걷어야 되는 거냐면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죠? 잔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일부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미리 거두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편안하게 거두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규정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잔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전에 연부금 일부에 대해서 냈던 취득세 있죠. 그거 되돌려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색깔칠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92페이지. 그 연부취득에서 두 번째 점에 보면 연부취득 중인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된 때에는 취득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단순한기, 단순한기. 자, 그래서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3번에 자, 취득 시기가 나와 있고, 그죠?
그 취득 시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무상 승계 취득에서 증여는요. 증여 계약일로 하고요.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건설 건축물은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매립간척의 경우는요. 공사 준공인. 점유 시효 취득은요. 시효 완성인.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은 사회상 변경과 공상 변경 중 빠른 날. 그다음에 과점주는요. 비상량수가 50% 초과해서 승계 취득하는 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죠? 단순 암기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91페이지 아래에 양갈로 2번에 거기에 계약상 잔금지급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한다 하는 내용 있죠? 하나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92페이지 보면 또 사각 박스 나와 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93페이지에서 역시 뭐예요? 무상승계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두 번째 줄을 보면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역시 사각 박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설명할게요. 계약의 해제. 자, 민법에서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약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계약을 해제해서 그죠?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두 사람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고. 입증. 자, 입증을 하는데 다음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에 대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입증을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걸 줄이면 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일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 해제 사실 입증하더라도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법에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해서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언제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하기 전에. 그걸 갖다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작년에 요 시험 문제 나왔다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등기를 하고 뭘 입증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본다? 취득으로 본다고 그때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이런 문구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요건의 문구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요. 언제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요. 요게 뭐예요?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 그래서 신고기한 이내에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신고기한 지나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 해지 사실 입증해도 취득으로 봐버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렇게 나와 있죠?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 일단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는 과거에도 입증서류로서 인정하던 거고 계약해제 신고서가 작년부터 포함이 된 거고 그러면 계약해제 신고서는 왜 집어넣어놨느냐. 앞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가 전부 다 돈 들은 거다. 돈 들은 거.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죠?
예, 연구해달라 이래서 과세관청에서 계약 해제 신고서라는 양식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을 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5번에 기타의 경우 해가지고요.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나오죠. 그러니까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 시기가 언제냐? 언제요? 두 번째 줄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차량, 기기, 장비, 선박, 주문회에서 건조하는 선박 있죠? 그럼 아까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직 건조했을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언제 취득세를 과세하느냐?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 취득일로 해서 그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통 할부로 산다고. 할부. 돈을 20불로 꽂지 않고 할부로 산다고. 그럼 할부로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색깔칠한 부분 나와있죠? 차량, 기기, 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죠? 할부금 지급시간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기 때문에 주로 차량 등록을 할 때 뭘 내게 되더라? 취득세를 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9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옆에 9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양갈로 4번에 해갖고 동그라미 1번, 2번에 거기에 줄을 짝짝 꺼놨죠. 왜 줄을 꺼놨느냐? 작년에 출제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이 출판사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출제가 된 부분들을 전부 다 줄을 짝짝 꺼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쭉 보다가 줄 끊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작년에 출제를 했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그죠? 이런 것도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평소에 안 보거든요. 이거.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뭐 공법하고 연결을 해갖고 아마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양갈로 4번에.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다고. 자, 이거 사실은 아까 설명했어요. 자, 지워버렸죠? 아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물을 지고?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요. 조합이 원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근데 비조합원용 부동산 중에서 토지 있죠, 토지. 토지를 그 조합이 언제 원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합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는 주택조합이고 또 하나는 주택 재건축조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언제 원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언제 원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사용검사를 받은 날. 뭐에 대한 사용검사?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토지도 원시 취득한 걸로 본다고. 누가? 그 조합이. 주택조합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주택 재건축조합은 그죠? 그 비조합원용 토지를 언제 원시 취득하느냐 이 말이죠? 언제라고요? 예,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뭐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틀린 지문 나왔잖아요. 뭘 빼먹어서? 다음 날이란 말을 빼먹어가지고. 그런데 눈치가 좀 있으면 맞췄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지처분 공부할 때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죠? 아마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센스도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거 나온다고요. 93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양갈로 2번하고 3번 나와 있죠. 그죠? 양갈로고 2번하고 3번에 보면 환지처분하고 정비사업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환지처분의 증환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앞전에 환지처분 공부할 때 적응환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했어요? 비과세했죠. 그죠? 양도소득세 기억납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넘겨주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개발해갖고 다시 소유권 되돌려준다 했잖아요. 환지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때 1억만큼 줬는데 1억만큼 되돌려주면 그걸 뭐라 하겠어요? 적응환지. 적응환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면제요, 면제. 아시겠죠?
그 대신에 증환지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증환지의 경우 그 취득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요. 그래서 거기에 양갈로 2번이 증환지의 취득 시기라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역시 뭐예요? 다음 날. 그래서 항상 다음 날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확인을 해 두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 취득세 취득 시기도 다 보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취득세의 취득 시기까지 그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부터 해가지고 등록 면허세까지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